자, 이번 무명전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팀 데스매치 결과가 다 나왔는데 무대를 빠르게 리뷰를 하면서 이번에 사실 칭찬도 많지만 원성도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무명전설이 갈수록 현역가왕 3골 나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한율 군부터 시작해서 화제성 있는 인물들이 이제 하나둘 추려지고 있습니다. 강대관 씨도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사랑병을 불렀을 때 사실 이룬의 씨의 이 가창력,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 굿판을 벌이는 것 같은 퍼포먼스도 화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볼거리가 좀 많았던 팀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한율 군이 포함되어 있는 이 7명, 이 7명이 사실 팀워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런데 처음 노래 선곡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생겼고, 가장 어린 9살의 김한율 군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62세 편승엽 씨까지 이게 과연 조화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노래를 정말 기깔나게 선곡을 했죠. 남자도 가끔. 저 노래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무명들이 맞나? 물론 편승엽 씨는 이제 유명 가수긴 하지만 나머진 다 무명이잖아요. 완전한 무명들인데 야 이들이 이 정도 무대 퀄리티를 낼 수 있구나. 그것도 이 어린 김태용, 김한율 이 두 친구의 나이를 다 합해도 이제 겨우 20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하모니로 시작되는 이 노래 첫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사진 틀로 시작된 노래 무대가 7명이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노래 파트도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조금 분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현역가왕이었다면 이미 아이들은 병풍처럼 서 있었을 텐데 뭔가 굉장히 노래 배분도 적당히 되었다. 유명 가수라고 해서 편승엽 씨에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친구들과 다른 무명 가수들에게도 충분히 노래 파트가 배분이 됐다. 굉장히 훌륭한 무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와, 결과가 굉장했습니다. 국민 프로단은 100점 동점이었지만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무려 100점이 더 쏠리면서 이 7명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이제 사실상 리더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실어준 탑 리더전 아니겠습니까? 황현성 씨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지만 하루 씨를 상대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무대 결과가 굉장히 반전이었다. 보니까 마스터단은 20점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이 국민 프로단이 황윤성 씨에게 완전 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2라운드에서는 황윤성 씨가 역시 프로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정작 마스터 점수는 생각보다 황현성 씨가 아니라 하루 씨에게 많이 쏠리게 되었고, 이 국민 판정단 점수가 황현성 씨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팀전에서 워낙 큰 점수 차이가 나버리다 보니까 이걸 뒤집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황현성 씨 팀이 전원 탈락 후보로 가게 되었고, 이 한가락 씨가 굉장한 부담감을 집어먹은 채로 이 리더전을 펼치게 됐죠. 성리 씨와 또 하필 대결을 펼쳐가지고 더욱더 부담감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리 씨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퍼포먼스를 빼도 이 사람 노래 잘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당연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성리 씨가 이번 무명전설의 탑3를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감히 한번 제가 이때까지 트롯 오디션 리뷰 경력 한 5년 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탑3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파 가수다. 근데 이 한가락 씨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색깔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 근데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국민 판정단의 점수도 마스터단의 점수도 전부 다 2배 이상 성리 씨가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가수와 자신이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한 가수였던 약간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았나. 성리 씨가 굉장히 뭔가 멍한 표정이죠. 이내 눈물을 쏟는데 그만큼 나 이제 드디어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감격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성리 씨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역가왕 때 나왔던 걸 봤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이 성리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 젊은 청년이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감동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가락 씨가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환 씨와 박민수 씨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박민수 씨가 자오가 할 때 노래가 플랫되면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결정적 차이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음정이 계속 낮아지던데 급격하게 살을 빼면 목소리도 변한다.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 판정단은 또 정작 큰 차이가 안 났어요. 103점 대 97점이지만 마스터단의 점수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대환 씨 팀이 패배를 했어요. 근소차죠. 그래서 이 박민수 씨 표정이 하나도 좋지 못합니다. 팀원들이 끌어안지도 않아요. 점수판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어찌됐건 2라운드는 네가 이겼다 라는 평을 받으면서 팀원들에게 화이팅을 받은 이대환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태용 씨와 강태관 씨의 이 노래, 김태용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김태용 군 아니고 김태용 씨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음에 강태관 씨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평을 받으면서 실제로 점수 차이가 미친 듯이 벌어집니다. 전 여기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강태관 씨가 경력자인데, 야, 미스터 트롯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마스터단에게 빵점 받았어요. 빵점. 국민 판정단은 오히려 앞섰거든요. 와, 근데 300점 대 빵점은 좀 아니지 않나. 이게 현역가왕 때도 빵점 논란이 한번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 무명전설에서도 빵점 논란이 터지게 돼버렸다. 물론 김태용 군이 더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점수 차이가 이게 너무 크잖아요. 마스터단이 1점도 안 줬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몰표를 받았어. 그게 가능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국민 판정단이라면 빵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마스터단에 빵점 나오는 건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현역가왕 3와 똑같아요. 이게 분명히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마스터단의 점수잖아요.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언 씨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문은석 씨와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이 노래는 문은석 씨가 좀 더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판정단의 점수는 라이언 씨가 앞섰지만 마스터단의 점수가 2배 앞서면서 결국 247점 대 278점이었다라는 팀전 결과를 문은석 씨가 뒤집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명전설의 묘미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유일하게 무명팀 중에 최초로 역전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유명팀도 좀 지고 해야 되는데 무명팀들 중에서 최초의 역전승이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무명전설이 살짝 지금 현역가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 화제성을 위해서 빵점을 주고 유명 가수들이 올라가고 하면 이게 시청률이 확보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시청자들에게 불편함만 제공할 뿐이에요. 이걸 제작진분들이 지금에라도 현역가왕의 사례를 보고 좀 깨달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리더전에서 문은석 씨에게 굉장히 올인이 되어 있는 마스터단의 점수를 볼 수가 있었다. 자, 결국 이제 최종 탈락자가 발표가 되고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뭐 대놓고 상의합니다. 마스터단의 선택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2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명들만 왜 탈락해? 이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강렬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능인들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음악과 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이렇게 두 사람이 노래를 알아봐야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절박한 심정에 이런 현역 가수도 아니잖아요. 이런 무명들의 절박한 운명을 판가름짓게 둔다라는 거는 이제는 무명전설에서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TV조선과 현역가왕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현역가왕은 이런 예능인까지는 잘 안 나오잖아요. TV조선의 그런 황당한 답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찌됐건 이동준, 이룬혜, 강태관은 살아남았지만 조성환 씨 한 명만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명 둘에 유명 한 명이 살아남았지만 결국 무명 가수가 탈락하게 되는. 그러면서 최우진, 유지우, 이대환 유명 한 명에 무명 두 명이 살아남았지만 나머지는 탈락. 황윤성, 신성 유명 가수 두 명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유슬기, 조현우는 탈락. 상대적으로 무명 가수들의 탈락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장한별, 이우중, 라이언 무명 2명에 유명 가수 1명 탈락. 그리고 무명 4명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유명 가수들도 떨어질 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언 씨가 이 중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유명 가수였으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뭐 조현우 씨가 살아남고 신성 씨가 떨어진다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명들은 무조건 탈락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팀원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오열합니다. 오열. 자신들만 살아남은 것 같으니 이들이 지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미스터 트롯보다도 현역가왕보다도 훨씬 절박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명 중에 무명이잖아요. 무명들이 유일하게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무대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창미 씨가 또 살아남고 한가락 씨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씨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지훈 씨가 떨어지고 김성민 씨가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창미 씨가 떨어져도 되잖아요. 이창미 씨는 떨어져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창미 씨가 김성민 씨보다 노래를 정말 잘했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명들이 굉장히 많이 탈락했고 이지훈 씨는 굉장한 배웅을 받으면서 퇴장하는 걸 보고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한가락 씨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겠죠. 본인이 팀 리더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8명의 생존자가 남았고 실시간 반응을 보면 이러면 무명전설이 아니지. 왜 대거 탈락하냐. 현역강 3골 안에 이창민 별론데 마르코는 겨우 살아남았네. 자,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그리고 탑3 발표가 있었는데 탑3 발표는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 명 빼곤 다 무명들이었거든요. 문은석 씨가 3위를 차지하고 성리 씨가 2위를 차지하고 마지막 김태훈 군이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탑3만큼은 굉장히 공평하게 뽑았다. 사실 이런 게 무명전설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성리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명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무명 가수들이 탑3에 많이 포진되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명전설이 계속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신선하다, 사랑받을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절대 끊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이 이미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승엽 씨와 이지훈 씨가 둘 다 추가 합격한다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불만도 실시간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신성 씨도 최종 공동 9위로 뽑히게 되면서 중간 순위 6위에서 거의 탈락 위기까지 놓여지지 않았나. 신유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래 신성은 예전부터 아슬아슬하게 계속 올라갔다. 타 프로그램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신성 씨의 사실 추가 합격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명팀과 무명팀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저는 이게 마스터단이 이 유명 가수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염려했었던 것처럼 또 한 번 형평성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터단이 점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무명팀에게 180점을 줬고 오히려 국민프로단이 67점, 오히려 마스터단이 120점을 주고 국민프로단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 라이언팀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함정이 있다고 봐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다라고 한 시점부터 이미 현장에 있는 관객분들의 상당수가 다 이 유명 가수들 팬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 프로단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를 보면서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무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이번엔 1등 가수들 무명팀과 유명팀의 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성리씨 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야, 성리씨 팀 퍼포먼스 뭔 일입니까? 노래도 잘하는데 퍼포먼스 반응이 관객들과 마스터단 모두에게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만 집중이 되면 사실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무대마저도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작품이라는 극찬, 완전 더블 따봉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격한 반응이 쏟아지게 되지 않았나. 그 중심에는 지금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리 씨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관객석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보통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는 퍼포먼스 위주가 되면 비판 세례가 많은데 오히려 역대급 퍼포먼스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상대하게 된 한가락씨 팀, 여기에 이지훈 씨도 있었고 이창민 씨도 있었죠. 유명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41.8세의 중년 남성들의 느끼하면서도 뭔가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무대를 보니까, 뚜껑을 까보니, 야, 연하의 남자 왜 이렇게 잘 부릅니까? 요즘엔 MG가 아니고 젠지라고 하거든요. 이 젠지들의 파워, 05년생, 03년생, 야, 이런 이들의 파워풀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무대. 나아가서는 뭐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노래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저는 진짜 이 팀이야말로 트로트 아이돌이라고 이름 붙이면 딱 맞지 않을까. 트로트 아이돌이 팀이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노래, 퍼포먼스 이런 게 성리씨 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관객석의 뜨거운 반응만 봐도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황윤성 씨 팀이었죠. 물론 뭐 노래 실력은 탄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무대의 느낌과 컨셉이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화음을 쌓아가는 가창력 승부를 벌였죠. 그래서 굉장히 평가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신성 씨가 소신 발언을 해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노래가 좀 아쉽다. 뭔가 시원함이 부족했다. 중창이 더 화려하게 기대했지만 3중창 이상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 씨가 있는 팀이 트롯 아이돌로 공연하는 느낌을 받으며 무대를 보고 나니 더 마음이 기울었다. 라는 평가답게 하루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막 울어요. 워낙 선배들이고 유명 가수팀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막 감격을 했고 황윤성 씨가 가서 축하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이 두 팀이 위기를 겪으면서 탈락 후보에 놓여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놀랍죠? 성리씨 팀은 사실 승리를 했잖아요. 김한율 군 팀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팀 다 만약 승리했다라고 하건 하지 않았건 성리씨 팀은 사실 위기에 놓이면 안 되잖아요. 결국 팀 리더전의 결과로 반전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방청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 팀 리더전의 점수가 앞에 받았던 팀전 점수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리 씨가 이 한가락 씨와 대결을 펼치게 돼요. 퍼포먼스를 접어두고 사실상 이거 어떻습니까? 거의 한곡 대결이거든요. 한곡 대결 형태를 띤 1대1 매치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무대를 성리 씨가 펼치다 보니 한가락 씨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이 맞는 가수들은 좀 쟁쟁할 수 있지만 한가락 씨와 성리 씨는 보면은 퍼포먼스 없이 오로지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를 했었던 하루 씨의 팀처럼 승리한 팀이 오히려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김한율 팀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팀 리더전의 점수가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반전 경악하는 주현미 마스터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탈락자와 승자가 가려지잖아요.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리 씨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뭔가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근데 지금 성리 씨가 사실상 김한율 군과 더불어서 점유율을 보니 28.1%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9% 초반대에서 8% 후반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무명전설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들의 전유물로 놔두지 않겠다. 넷플릭스 등 OTT에서의 흥행은 트로트가 가진 절절한 K서사로서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트로트 1세대가 불모지에서 시장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다채로운 장르와 결합한 트로트 2.0의 시대가 와야 한다. 첼리스트나 현대 무용가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춘 K정서 컨텐츠로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싶다. 영어 제목을 고민하고 해외 포맷 수출을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로트가 가진 특유의 절절함은 언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거 경연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바라봐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무명과 유명 그리고 전설이 함께 성장하며 그 서사가 노래가 되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의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은 좀 사뭇 다릅니다. 분명히 1회차, 2회차 때 상당한 극찬을 받았던 무명전설이 유명 가수 팀이 나오면서 확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진짜 무명 가수를 살려주세요. 외국 갔다 오니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가 생겨서 재밌게 보고 있다. 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진짜 무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무명은 영원히 무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는 잘 부르긴 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노래를 안 부르는 가수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트롯 가수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참가자인지. 결국에 잖아요. 만약 무명전설에서 뭐 최종 탑3 우승자를 제외한 상위권 순위에 유명 가수들이 많이 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려 18명의 유명 가수들이 등장을 했고 이 중에서 10명이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 가수들의 인지도 자체가 무명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고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또 무명 가수들 못지않게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유명 가수들이 사연과 실력이 당연히 시청자들에게 더 많이 각인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기도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스터 트롯 때 정말 가장 큰 화제성을 가졌었던 시즌 1을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때도 임영웅, 이찬원, 영탁, 나아가서는 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 많은 가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가수들의 무대가 무명 가수들에 비해서 방송 분량이 더 높았다라는 증언들도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무명전설의 이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명들이 주목받고 각자의 사연에 있는 가수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여기도 결국에는 인지도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나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무명 가수들이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열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유명 가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